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염동훈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에스프레소 머신 없이 에스프레소와 비슷한 커피를 만들고 그걸로 아이스 카페라떼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라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라떼를 만들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드립커피로 만들자니 너무 밍밍하고 그렇다고 머신을 사기엔 조금 부담스럽고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 오늘 영상입니다. 머신 없이 에스프레소와 같은 비슷한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카페 라떼까지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에스프레소 같은 커피를 만드는 법 첫 번째는 바로 모카포트입니다. 이 모카포트는 많이 보셨죠? 이 모카포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 사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런 걸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바로 레시피 이어가도록 할게요. 장점은 세척이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모카포트가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용 후에 물로만 헹궈 주셔도 충분합니다. 수입처에서도 간단한 물 세척만 하라고 써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그 단점은 바로 물에 약하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모카포트인데요. 제가 관리를 잘 못한 모카포트예요. 그래서 안을 좀 보여드리자면 좀 이렇게 됐거든요. 자, 이렇게 건조를 잘 안 해준 상태에서 냅뒀기 때문이에요. 알루미늄이 물에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수입처에서는 쓰지 말고 버리고 새로운 모카포트를 사서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체내에 흡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실 거면 반드시 건조를 잘 하신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용할 모카포트는 뉴브리카 모델이에요. 비알렛에서 나온 거고, 이게 저거보다 조금 더 크레마가 잘 만들어진다서 저는 구입했는데 생각보다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일단 에스프레소 같은 커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모카포트를 분리를 해줍니다. 여기가 바로 원두가 들어가는 곳이고요. 여기에는 물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먼저 물부터 담아줄게요. 모카포트는 밸브 밑까지, 그러니까 밸브가 있으면 여기 밑까지 보통 물을 넣는데, 저희는 에스프레소와 비슷한 커피를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100g 정도 넣어줍니다. 한 보통 120g 정도 들어가는데 한 20g 줄여서 100g 정도, 그래서 100g의 물을 넣어주시고요. 온수를 써야 되는지 되냐고 물어보는 글이나 질문들을 몇 번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온수 쓰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 커피 맛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 집에서 정수기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바로 온수를 받아서 모카포트에 불 위에 올리면은 추출이 정말 빨리 돼요. 그게 저는 편해서 그냥 그렇게 쓰거든요. 물론 커피 맛은 많은 바리스타 분들이 좀 다 다르게 표현하긴 하지만, 유명한 바리스타 분들은 오히려 뜨거운 물을 넣었을 때 조금 낫다라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취향 차일 수도 있고, 만약에 집에서 빨리 마시고 싶다 하시면은 온수 넣어서 바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편해요. 그래서 저는 미리 물을 끓였고 여기에 분쇄된 원두를 넣어주면 됩니다. 일단 먼저 원두를 좀 갈아줄게요. 저는 오늘 사용할 거는 제가 만들고 있는 이제 와이낫이라는 블렌드고요. 바스켓에 원두를 넣어줍니다. 분쇄도는 에스프레소보다 약간 굵게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분쇄도가 타이트하면은, 너무 가늘면은 옆으로 물이 새거든요. 그래서 약간 에스프레소보다 약간 굵게, 아니 잘 모르겠으시면 인터넷에서 원두를 구입할 때 분쇄도로 선택하잖아요. 그때 모카포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원두를 담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넣어줍니다. 지금 우리가 뜨거운 물을 부었잖아요. 뜨거운 물을 넣으시는 분들은 항상 조심해서, 저는 좀 그 사이에 식었거든요. 그래서 맨손으로 잡지만 막 끓는 물 넣으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가스레인지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게 쏙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산발이나 이런 판 같은 걸 올려서 이제 빠지지 않게끔, 처음에 너무 강불로 하지 마시고 중불 정도? 네, 왜냐면 손잡이가 닿아서 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좀 올려주고, 저는 한 중불 정도 올려놓을게요. 저는 커피가 나오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거든요. 나오죠? 이때 불을 약간 올려주셔서, 너무 압력이 높았어요 지금. 에스프레소가 완성이 됩니다. 그럴싸하죠? 네, 진짜 에스프레소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한번 모카포트로 내린 에스프레소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에스프레소랑 정말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서 좀 신기한데요? 에스프레소와 되게 비슷한 커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잠깐 식혔다가 좀 이따 아이스 라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도구는 바로 에어로프레스입니다. 이 에어로프레스는 압력을 만들어서 커피를 추출하는 도구인데요. 이것도 에스프레소와 비슷한 커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팔팔 끓는 물을 준비해 줍니다. 일단 결합을 해주시고요. 이걸 역방향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뒤집어서 사용하는 거를. 그리고 여기에 분쇄된 원두를 먼저 넣어줍니다. 그리고 원두 양은 20g입니다. 이번 분쇄도도 에스프레소랑 비슷하거나 약간 굵게 정도 갈아주시면 돼요. 원두를 넣어줬고요. 뜨거운 물 80g. 붓는과 동시에 타이머를 눌러주세요. 원두가 다 젖을 수 있도록 한번 저어주시고 이렇게 부어주고 그 다음에 2분 정도 기다려줄 거예요. 2분 정도 기다려줄 건데 그 사이에 이렇게 필터를 껴주고 그리고 뜨거운 물을 약간 부어서 린싱을 해줄 겁니다. 조금만 해서 필터를 적셔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캡을 닫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2분을 기다려주면 됩니다. 근데 에어로 프레스 할 때 이거 이제 눌러야 되거든요. 프레스를 할 때 너무 얇은 잔이나 아니면 부서지기 쉬운 잔 아니면 저울 위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단단하고 좀 힘을 견딜 수 있는 잔 위에서 눌러주세요. 네, 2분이 거의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잔을 이렇게 뒤집어서 딱 고정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잡아서 그다음에 천천히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약간 보면은 에스프레소 같이. 에스프레소와 비교하면은 뭐 진짜 크레마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나름 괜찮은 커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조금 마셔봐야겠죠? 이것도 에스프레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한 정도의 농도가 나왔어요. 괜찮네요. 네, 이것도 조금 있다가 조금 식힌 다음에 라떼 만들 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카플라노에서 나온 컴프레소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두 개와 달리 정말로 구발을 낼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제조사에서 어떤 좀 과학적인 원리로 이건 따로 띄워드릴게요. 과학적인 원리로 에스프레소처럼 구발하는 압력을 만들어내서 에스프레소와 비슷한 커피를 만들 수 있다는 도구입니다. 저도 이거 잘 사용했는데 정말 에스프레소 비슷한 커피가 나오는데 단점이 있어요. 이 단점이 원두 양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물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총 추출된 커피 양이 조금 적습니다. 한 40g 정도 나오면 좋을 텐데 한 30g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작은 잔에서 커피를 마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을 것 같고 또 캠핑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먼저 여기에다가는 이제 물을 붓는 겁니다. 물을 붓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분쇄된 원두를 넣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에스프레소를 받는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쿱이랑 탬핑을 같이 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밀어서 에어로프레스와 똑같이 밀어서 압력을 만들 수 있는 이것도 분쇄된 원두가 필요한데 이거는 정말 에스프레소랑 비슷하거나 정말 약간 굵게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세팅을 잡아봐야 되는데 한번 갈아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로스팅 정도마다 들어가는 원두 양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넉넉히 갈고 그 다음에 수북히 담아서 깎아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일단 물을 팔팔 끓여주시고요. 저는 한 요 정도로 갈았거든요. 수북히 쌓아서 그리고 이렇게 이걸로 딱 놓고 탬핑을 우리가 진짜 상업용에서 쓰는 머신처럼 그 상태에서 이거를 결합을 해줍니다. 물 온도를 100도로 안 하면은 너무 커피가 안 뜨거워요. 추출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여기 닿자마자 엄청 많이 식거든요. 이렇게 결합을 해주고 여기 눈금이 60g이 있는데 60ml는 너무 적어요. 추출된 커피가. 그래서 한 단 정도, 한 칸 정도 더 위에 한 70ml 정도가 되게 부어주셔야지 30g 정도 커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팔팔 끓는 물을 이제 70 정도까지 70이란 눈금이 있는 건 아니에요. 대략 이 정도면 70 되겠다. 62에서 10만 더 올려주면 되니까. 그리고 위에 거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천천히 커피를 눌러줘요. 그러면은 에스프레소처럼 커피 나오죠. 진짜 에스프레소 같은 커피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도 원두가 더 얇아도 될 것 같아요. 더 가늘어도 충분히 추출이 될 것 같은 굵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그다음에 천천히 눌러주시면 이번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추출이 끝났습니다. 이번 거는 추출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추출한 커피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짜 에스프레소 같죠? 이거는 정말 주면은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는 그냥 에스프레소입니다. 대신 양이 조금 적긴 하죠. 양이 아쉽다. 자, 이렇게 해서 총 3가지의 에스프레소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걸로 이제 라떼를 한번 만들어 봐야죠. 우리는 에스프레소를 마실 게 아니니까 라떼로 한번 만들어 보고 맛이 어떻게 다른지, 뭐가 제일 나은지, 어떤 분들에게 어떤 걸 추천할지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3가지 커피를 라떼로 만들어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 이게 초점이 나가서 다시 찍는 거예요. 달라졌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카포트, 그리고 이게 에어로프레스로 뽑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컴프레소. 우유는 2개는 같은 180g이고요. 하나는 150g입니다. 컴프레소는 커피 양이 좀 적으니까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우유 양을 조금 줄였습니다. 한번 모카포트부터 마셔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시 추출할 때는 분쇄도를 약간 더 가늘게 해서 추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라떼 같았어요. 원래 아까 먹었던 라떼도 정말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동네 카페에서 파는 정도의 맛은 충분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우유가 180g인데도 커피 맛이 죽지 않고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맛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어로프레스도 아까보다 에어로프레스도 분쇄도를 더 가늘게 했어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프레스도 거의 비슷한데 모카포트보다 조금 더 섬세한 맛이 조금 더 나요. 약간의 산미가 조금 보이고, 그리고 약간 펴져 있는 듯한 느낌? 커피가. 그래서 그냥 라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모카포트도 나을 것 같고, 약간 나는 스페셜티나 브루잉 스타일을 많이 접해보셨다 하면은 에어로프레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어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컴프레소. 얘는 아까와 동일한 분쇄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2가지 커피보다 조금 더 점도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점도가 있어서 라떼를 먹었을 때 약간 우리가 좀 꿀같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텍스처가 만들어져서 괜찮습니다. 3가지 모두 사실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라떼 맛은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근데 이 도구들이 여러분 생활이나 좀 상황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추천을 해보자면은,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없다, 셋 중에 하나만 사야 된다고 하면은 좀 귀찮으신 분들은 모카포트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설거지가 진짜 편하거든요. 그냥 물로만 헹궈주고 그냥 잘 말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정수기가 없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난 빨리 커피를 마시고 싶다, 그런 분들은 그냥 물 넣고 원두만 넣고 바로 끓이기만 하면은 물을 데울 필요 없이 한 번에 커피 추출까지 되니까, 저는 그래서 귀찮으신 분들은 모카포트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중강 배정 커피를 즐겨 드신다면은 저는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어로프레스는 내가 브루잉도 같이 즐기고 싶다, 약간 스페셜티 같은 거 사가지고 약하게 로스팅된 커피를 넣어서 브루잉 커피까지도 먹어보고 싶다면은 에어로프레스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컴프레소는 이 중에서 가장 카페라떼에 근접한
음료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 저는 컴프레소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귀찮죠. 원두도 담아야 되고 물도 끓여야 되고 물도 넣어야 되고 밀어야 되고 그리고 캠핑까지 해야 되니까 얘는 좀 귀찮고 얘는 그 다음 얘는 제일 편한.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맞는 도구를 선택하셔서 한번 커피를 입문해 보시고 에스프레소와 비슷하게 입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재밌고 즐겁다면은 머신을 구비하고 그라인더까지 사서 커피 생활을 이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머신 사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드리고 만약에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영상 만들 큰 힘이 되거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리스타 염동훈이었습니다.